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도 거실 수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내린 1748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현재 시초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한은은 오늘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장중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현재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는 있지만 매수 강도가 크지 않은 탓에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연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현재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내린 17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에 3포인트 내린 1748에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데다 미 정부가 시티그룹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우지수만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1800선에 대한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했지만 10시 구간에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음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 매도 행진을 이어갔지만 현재는 매수로 전향한 상태입니다. 기관 역시 장 초반에는 매수 행진을 보였지만 현재는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470억 넘게 사고 있고 개인이 56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오른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 6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8포인트 오른 518의 장을 출발했지만 오늘도 520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홀로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43억 원, 외국인이 116억 원 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큰 변동 없이 1원 20전 오른 1,1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1원 40전 오른 1,105원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환율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 이후 1,103원 후반으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은 국내외 증시가 보합세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전 종목이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1%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0.9%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는 초고가를 경신하게 됐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어제는 2% 넘게 급등했지만 오늘은 딱 보합권에 걸려 있고 KB금융은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LG전자가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어제 보합권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0.3%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 마감했던 태웅은 현재 1.2%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스마트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지난 1분기 실적이 안정적인 실적을 거뒀다는 증권사 호평이 이어지자 실적 발표 후 뒤늦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4% 오르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1.3%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이 호황 랠리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관련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1.8% 급등하고 있고 삼영화학 1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과 SKC가 1%대 오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중소형 관련주 주가가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와 아연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주 오늘 오르고 있는데요. 서원이 14%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창과 이고산업도 10% 이상 오르고 있고 대양금속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우선주들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이즌필이 본격 시행될 경우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아트원재지 우선주가 14% 가격 제한폭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식품 우선주 벽산건설, 동부하이텍, 이우비고 1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쉬어가는데 코스닥은 오늘도 강합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0선 회복을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환율은 오늘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원 50전 상승한 시초가 수준입니다. 1,105원 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곁을 지켜주시는 증시전략센터 지킴이가 나오셨습니다. 백룡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연고점 돌파한 이후에 오늘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연일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도 하방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도주로 말씀드릴 수 있는 IT 관련주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호전세를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좀 소폭 조정하는 흐름이지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은 아직도 저평가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실적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따라붙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은 좀 쉬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쉬어가는 구간을 좀 잘 견뎌내면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관련주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특히 IT 관련해서 LED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성장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은 향후 증시를 밝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실적주라든가 이런 주들이 일시적으로 실적을 발표했어도 주가가 꺾이지 않고 2,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묻어나면서 추가 상승 랠리를 펼친다는 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구리와 아연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풍력 부품주도 오늘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건설주가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는 분석 안에 오늘은 순환매 차원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오늘 이런 IT 관련주 중에서 실적 호전이 되는 주들의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LED 관련해서 또는 FPCB 관련해서 이런 IT에 소재가 되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2분기에도 그러한 실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향후 시장이 조정을 좀 받더라도 주도되는 종목들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오늘 원자재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대형주가 오른 게 아니고 소형주가 올랐다는 점에서 시장을 주도한다는 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이 좀 묻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선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과대 포장된 국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보통주보다 더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우선주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투자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이즌 필을 통해서 우선주의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보통주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소규모 거래량이 되는 종목들이 투기성 거래가 들어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조심하시고요. 특히 보통주에 비해서 주가가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우선주들은 향후 이런 보통주의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적대적 M&A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식들은 그 주가의 레벨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량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에 나서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 배당 때문에 연말에 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갭을 채우는 차원에서 우선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백명수님께서 어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하셨던 화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어제 매수가를 4,400원 정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이 8% 이상이 나고 있고요. 주셨던 목표가인 6,000원 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쯤 차익 실현을 해볼까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화성 어떻게 해볼까요? 예, 화성은 올해 대표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회사고요.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올해 뭐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날 거로 예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은 뭐 300억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높다고 보고 뭐 6,000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6,000원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6,000원에 도달하더라도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성 현재까지 8%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데 걱정할 필요 없겠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6,000원 선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일신바이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신바이오요? 예, 일신바이오는 한번 4월 초에 4,600원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관심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6,000원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5,990원까지 10원 모자란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1차 도달을 했고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일신바이오는 바이오 장비 관련주로서 바이오 산업이 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혜를 볼 거로 예상되는 그런 업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목표가를 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가격도 아직 충분한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는 5,500원 정도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기록했던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00원 부근을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5,810원이 지금 현재가인데요.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과 목표가를 2차로 다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명수사님이 매일매일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은 일신바이오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인 5,850원 선 부근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55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백명수사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백명수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투자 조언입니다. 당신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맞았을 때 보유 주식을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백명수사님, 네.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예. 뭐냐면 사실 주식이 빠지면은 더 사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밤새워서 연구를 했는데 빠지게 된다면 이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빠질 때 더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우에 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아주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역발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오르는 순간에 내 판단이 맞았을 때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의미에서 더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판단이 틀렸을 때는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추세라는 게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적정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단행하시면 이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틀림없이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신이 틀렸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맞았을 때 보유 주식을 늘려야 한다라는 투자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용선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설규 수장님 화상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 수장님. 예,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1745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 주식시장 흐름 어떤지부터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 현재 보시게 되면은 종합지수가 어제 전고점을 또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었다가 오늘 다소 또 갭 하락 출발하면서 다소 좀 눌리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계속 흔들기 작업에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흔들기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포착을 했을 때 오늘 또 양호한 모양새가 전개되면서 눌림 조정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5일선의 추세가 그대로 종합지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실 때 1744포인트 충분히 여기서 반등 포인트가 내려져 올라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적어도 1740포인트 정도까지는 찍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많겠고요. 지금 다소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도 견제한 추세가 양호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로 일단은 지금 IT나 자동차 업종이 일단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흐름이 지금 탄력도가 어느 정도 좀 다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어제 시점에서 제가 삼성전기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단기 차익 실현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LG화학이 약 한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약 한 2%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장에도 역시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세는 살아있습니다만은 단기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일선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174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기와 LG화학이 현재 수익권 내 계신데 단기적으로 차익하고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설규 수장님. 네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예, 오늘 장에는 일단 수급적으로나 관전 포인트는 거래소 시장이 다소 약세를 띠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그래도 견조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도 5월 달부터는 강세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까지 약 한 12개월, 즉 1년 동안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로 또 보셨을 때 4월이나 5월장은 코스닥장이 상당히 또 강세를 띨 우려가 있고 또 거래소 시장은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서서히 이번 주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주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투자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성 ENG라고 있습니다. 신성 FA, 신성 ENG, 신성 홀딩스에서 세계 지주회사 그룹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태양광 회사죠. 태양광 발전 회사인데 이 태양광 회사 중에서도 이 최근에 신성 FA와 신성 ENG가 상당히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급등주를 매매하는데 그 기준 조건이
어제 같은 경우 장막판에 신성 FA가 상한가에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신성 또 ENG 같은 종목이 또 순환매로 또 올라오면서 며칠 전에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또 그 급등 추세는 이어진다고 보시고 신성 ENG 같은 경우에 매수가를 3,400원대, 지금 3,400원대입니다. 그래서 3,400원대 매수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오늘 적어도 한 5% 이상 수익권으로 일단 목표를 잡으시고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면은 신성 ENG를 오후장까지 보시면은 한번 급등의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일단 1차 손절가는 3,370원을 잡고 2차 손절가는 3,27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급등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손절가는 기준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관심 종목은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죠. 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유통업체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뉴프라이드가 신규 상장된 지 약 한 5일째 됐는데요. 이 종목이 그저께 며칠 전에 바닥을 찍고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에서 일단 마이너스 쭉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이쁘게 올라오는 모양새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합권에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오늘 장에서 뉴프라이드라는 종목 한번 관심권에 가져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이 6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늘 뉴프라이드 신규 상장된 지 5일 정도 된 종목이죠. 보합권 내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한 종목 신성 ENG 매수가를 현재 거래되고 있는 부근 한 3,400원 정도, 목표가는 3,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70원 정도로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2차 손절 라인도 주셨는데요. 3,270원이었죠.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 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서 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오늘도 1%대로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하락세가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캐터필러와 월풀의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와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면서 어제 9주 만에 최대폭으로 뛰어오른 일본 증시는 역시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0.4% 하락한 11,118포인트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거래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까지 사흘 연속 하락이었고 오늘도 1.4%나 내리면서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000선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9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 그리고 나머지 두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항생지수, 홍콩 H지수가 나란히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만과 호주도 0.4% 약보합권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출발한 일본 증시는 0.4%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흐름 어떤가요? 일본 니케지수 오전장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0.42% 하락한 11,11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시아 증시 중에서 그나마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전장 하락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확대할 확률 또한 지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장중 갈수록 하락폭을 확대하는 만큼 일본 니케이지수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기업 물가 상향, 경제 물가에 대해서 상향 수정할 것이라는 일본은행의 리서치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국내 총생산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및 여러 가지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 상향 수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9년도 자동차 판매 실적이 전년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해서 일본의 토요타, 닛산, 스즈키, 미츠다 같은 4개사가 2년 만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이 26일 어제 발표했던 기업 서비스 지수는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업의 서비스 가격 지수가 2년 연속 마이너스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폭을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었지만 계속적인 아시아 증시 하락폭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지될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 일본 니케이 지수 11,1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5% 조정,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 하락,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중국 증시가 1%나 낙폭을 키우면서 벌써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3,000선에서는 더 멀리 벗어났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큰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1.95% 하락한 2,91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규제 정책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투매 물량 또한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2,900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부분세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에서 투자 심리가 완화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2,900선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JP모건에서는 3분기에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리서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가 2분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3분기 1호 미룰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금리 인상 등 강력한 조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3분기에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비유통주 해제 물량 또한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해와 심천 양대 시장에서 약 2,200억 위안의 비유통주가 해제되면서 최근 3개월 이래 최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수급 악영향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중국 본토지수 강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과연 2,9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매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2,9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중국 증시가 1%대로 조정을 받으면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전화번호 1599-7770번으로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사연 그리고 왜 이 종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점이 궁금한지 등등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1599-7770번 번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까요? 매수가는 5,700원이고요. 예. 비중은 30%네요. 5,7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최근에 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목표가는 얼마고요? 예, 손저가는 또 얼마고 궁금하고요. 예. 또 금호그룹 해결 때문에 그 감자나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그게 궁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투리가 네. 구수하세요. 예. 그리고요. 예. 그 최은정 그 앵커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참 너무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프로를 네. 가끔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참 목소리가 참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시아나항공 예. 저희가 좀 자세히 진단을 받아볼게요. 이따가 상담 받고 난 이후에도 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말고 일단 들고 예. 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5,700원에 30%를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감자가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예. 아시아나항공 그동안의 주가를 눌렀던 원인은 역시 금호그룹 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오랫동안 눌렸다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그 감자라든가 또는 그 뭐 출자 전환 이런 증자 이런 부분이 항상 그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아시아나항공에 그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원화 강세 또한 그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1분기에도 1조 800억 정도의 그 매출액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요인만 없다면 적정 주가를 찾아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적정 주가는 8,000원 이상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한번 감안을 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그 5,400원을 기록하고 저점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그 5,400원에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는 5,7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매수가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며칠 동안 버텨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뭐 5,400원까지 밀리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21선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한번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또한 현재 최근에 그 주가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크게 그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5,40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를 8,000원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예, 감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예,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다른 건 없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단기 투자를 주로 하세요? 장기 투자를 주로 하세요? 저는 중장기로 했었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참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들고 가시면 8,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하시길 바랄게요. 예, 앵커님 몸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종목을 잘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담해 드렸던 분이죠. 규민아빠님께서 문자와 함께 보내준 짧은 사연 소개해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또 가야사님께서는 전략센터 보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문자를 주시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상담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또 증시전략
전략센터의 애청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혜로운 토끼님, 오늘은 LG 이노텍이 궁금하다고 보내셨는데요. 매수가가 15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정도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 실적에 어제 9% 가까이 급등,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네, 예. 그 LG 이노텍은 뭐 그 경기 그 회복의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바닥권에서 2배 정도 올랐다는 것이 굉장히 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LG 그룹의 종합 부품 업체로서 LED 분야에서 도약을 할 거로 예상되고, 올해도 LED 부분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1분기에 뭐 7,750억 원의 매출액과 그다음에 그 400억 넘는 4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2분기에도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호전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가 상승폭이 컸고요. 지난번 그 주가가 16만 1,500원까지 올랐다가 큰 폭으로 빠질 때 원인은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나빴던 것이 원인이었었고요. 또한 그 유상증자설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을 키웠었는데요. 5월에도 아마 1조 1,000억 정도의 그 LED 관련 그 시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자를 단행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향후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어떻게 작용할지 잘 지켜봐야 될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역사적 고점인 16만 1,5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장중에 16만 4천원까지 찍고 나서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 볼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사상 최고가를 낸 부분에서는 그 저점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중 저점인 15만 한 8천 원 정도를 지지해주는 흐름이라면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목표가는 뭐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높여가면서요, 대응 전략을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16만 원대 안착이 된다면 16만 원을 지지로 한다든가, 또는 1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17만 원으로 지지한다든가, 이런 가격이 만 원씩 올라갈 때마다 그 가격대, 올라선 가격대를 지지 라인으로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그 고점에서 그 우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최근에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 호전보다는 그 주가 희석 요인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와 주고 있는데요. 매일 해피님께서 동양강철 궁금하시다고요. 저희가 12시 10분쯤 3부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이누아부지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오디텍을 18,5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종목 역시 3부에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죠. 닉네임 감초님께서 어제 보내주셨던 분인데요. 감초님의 종목입니다. 고려산업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려산업은 그 배합 사료 업체고요. 특히 뭐 원가가 원재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이 곡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익이 대폭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경기 회복기에는 이런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가계 지출이 늘어나면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합 사료 소비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융 이상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490억 원의 매출액에 또 88억 정도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200억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사료업계 전체가 대부분 이런 저평가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뭐 액면가인 5천 원 정도는 무난히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이상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기가 너무 과열로 치달아서 또 경기 하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축산 관련 배합사료 회사들은 주가가 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중장기 투자에 임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4,290원 액면가에 못 미치는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횡보세 박스권 4,880원까지 고점을 기록하고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라면 보유 전략을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한 5,500원 정도로 잡아보시고요. 물론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만
배합사료 업체 전체적인 주가가 크게 그 저평가된 상태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오르는 시기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이 돼서 목표가를 좀 낮게 책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라인은 현재 4,000원 정도로 최근에 지지점을 기록했던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려산업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5,500원 정도로 잡아보면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을 이어가기 전에요. 먼저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오늘의 비타민 퀴즈. 비타민 퀴즈는 무엇일까요?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5월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네모다. 변호사님, 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5월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가 화창해지니까 나가서 놀고 싶으신가 봐요. 등산도 하고 싶다는 분도 있었고요. 동물원 가서 코끼리를 꼭 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 저는요, 네. 친한 친구들 혹은 연인과 함께 즐거운 놀이동산에 가보고 싶은데요. 백윤서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예. 뭐 5월이 되면 사실 남쪽에 바다를 좀 보러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쪽으로 바다래요. 왜냐면 좀 푸른 바다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푸른 숲이 생각나는데 좀 가까이 있는 데는 좀 많이 가봤으니까요. 좀 멀리 남쪽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좀 멀리 떠나셔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빨간 날이 이틀이나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5월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을 이어갈게요. 휴대폰 뒷자리 3247님께서 하나 마이크론을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7,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5%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 마이크론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고 최근에 디지털 제품인 저장 장치 관련 SSD의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호전이 나오고 있고 업황이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을 거둘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점에서 좀 중장기 전략을 짜는 것이 오히려 실적 호전을 주가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7,2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오늘 박스권 돌파하는 순간에 저희 회원님들에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좀 부담이 가겠지만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10,000원 이상 보시면서 길게 가져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백명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문자 상담은 12시 10분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닉네임과 함께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이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코너가 있고요.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